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채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하기로 하는 것이다. 나번의 첫 번째 줄. 무엇의 정의? 보증의 정의. 그치? 보증의 정의. 정의되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보증은 뭐라고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채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하기로 하는 것을 보증이라고 한다. 그죠? 이때 원래의 채무자를 뭐라고? 주채무자. 주채무자가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사람, 주채무자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사람, 보증인.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 보증채무라고 한다. 여기 용어 정리. 맞아? 이거 용어 알고 있으면 여기는 밑줄하거나 뭐 할 필요 없죠. 맞나요? 괜찮지? 그 다음 보증은 담보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가번 지문에 뭐 나와 있었어 얘들아? 담보를 법 해석하는데 뭐는 맥락을 고려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들이 세 번째 문단과 네 번째 문단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무엇은 보증은 무슨 기능을 수행해? 담보의 기능을 수행한다. 보증은 담보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럼 보증이 뭐 한다는 뜻이야? 보증이 뭐 한다는 뜻이야? 담보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야. 보증이 담보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건 다른 말로 무슨 뜻이야? 뭐가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값어치만큼 내가 뭐 한다는 뜻이야? 보장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맞아? 아니면 이 채권을 실행하는 보장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지. 맞아요? 주채무가 소멸되면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된다. 주채무가 소멸되면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된다. 왜요? 주채무가 소멸되면 담보의 기능이 없으니까. 담보의 기능 안 해도 되니까. 맞아? 그 다음 보증이 성립하려면 채권자와 보증인을 당사자로 하는 보증계약이 필요하다. 자, 여기요. 보증이 성립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렇지. 보증계약이 필요하다고. 보증계약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 누구 사이에서 이루어집니까? 채권자와 보증인.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계약으로 실행됩니다.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 채권자 누구야? 돈 빌려준 사람. 보증인은 보증 서겠다고 나선 호구자식. 맞아요? 그 다음에요. 왜요? 그 다음 됐죠? 누구와요? 누구한테요? 저 보증 좀 서주실래요? 예. 보증 서지 마. 그 다음에요. 보증계약은 거기 중요한 말 이제부터 나온다 정리. 보증계약은 보증인에게만 채무를 발생시키므로. 왜? 이게 무슨 말이야? 보증계약은 보증인에게만 채무를 발생시키므로. 다시 말하면 누구는 아니야? 채권자는 당연히 아닌 거고 주채무자 아니란 말이지. 맞아? 보증계약은 누구와는 관련이 없어요? 원래 빚졌던 놈. 원래 빚졌던 놈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누구 사이에.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인 거야. 맞아? 그래서 보증인만 뭐 하는 것으로? 채무를 보증인만에게만 채무를 발생시키므로 유상계약이 아니다. 질문. 유상계약이 아니다. 라는 말 이해해야 돼. 유상계약이 아니다. 라는 말 이해해야 돼. 위로 올라가. 모르면 위로 올라가야 돼. 유상계약이 뭔데? 무엇의 일종이었어? 유상계약의 일종이 뭐였어? 매매계약이었지. 그래서 유상계약은 어떻게 하는 거야?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옳지.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뭐 하는 거? 주고받는 것. 맞아? 이게 유상계약이지. 그럼 얘들아, 왜 보증계약은 유상계약이 아니래? 보증계약은 누가 누구한테만 주니까? 보증인이 채권자한테만 주니까. 채권자가 보증인한테 줄 거 있어 없어? 없어. 맞아? 그래서 얘는 주고받는 것이지만 얘는 어떤 거야? 일방적인 거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래서요. 유상계약이 아니다. 이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에
보증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더라도. 그럼 질문. 우리가 이거를 얘들아 별도 계약이라고 하자. 선생님은 이 문제를 풀 때 잘 풀려고 그냥 별도 계약이라는 명칭을 썼어. 그럼 별도 계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이야? 지문 가봐. 그렇지. 주 채무자와 그렇지. 보증인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이고요. 여기서는 얘들아 주 채무자와 보증인 간에 보증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니까 보증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건 누가 누구한테 준다는 뜻이야? 그렇지. 주채무자가 누구한테? 보증인에게 지급한다는 뜻이겠지. 이래도 뭐가 아니다? 체결되더라도 마찬가지다는 무슨 말이야? 유상계약이 아니다 라는 말이지. 왜 유상계약이 아닌데? 유상계약은 어때야 되는데? 주고받아야 되는데. 맞아? 얘도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상황이지. 그래서 뭐라고? 유상계약이 아니라고. 맞아?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써놓고선 어떻게 했냐면 주체가 너무 많이 나와서 헷갈리네? 이렇게 생각했어. 아까 우리 법지문 시작에서 뭐 하라 그랬어? 주체 확인 꼭 하라고 했잖아. 주체가 지금 몇 명 나와요? 3명 나와요. 누가 있고요? 채권자가 있고요. 그 다음 누가 있어요? 주 채무자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보증인이 있다고요. 3명의 관계가 좀 헷갈린다고 얘들아. 그러면 얘와 얘 사이에는 뭐가 성립해? 얘와 얘 사이에는 뭐가 성립해? 보증 계약이 있을 수 있지. 맞아? 그럼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야? 보증인이 채권자한테. 맞아요? 얘와 얘 사이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별도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맞아요? 따라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게 보증계약과 별도 계약이었어요. 그러면 6번 문제 가보세요. 왜 기억에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의 보증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더라도 마찬가지다. 뭐가 아니다. 유상계약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일방적이어서. 맞아? 자, 2번 선지 가볼까요? 보증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지닌 사람이 밑줄에 봐. 첫 번째 있어. 보증인에게 6번 문제 2번 선지예요. 보증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지닌 사람이 누구? 누구? 지문에 나와 있는 말을 써봐. 그렇지. 주채무자. 밑에다 주채무자 써봐요. 주채무자가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채권자와 보증인. 맞아요?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보증인. 주채무자가 뭐가 아니어서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뭐 하려고 해도 지급할 의무를 지닌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걔네와 뭘 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다? 주채무자가 누구와? 채권자와 보증인 간에 뭐 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다. 주고받지 않는다. 맞아? 주고받지 않는다. 주고받지 않으니 뭐라고 얘기해야 돼? 유상계약이 아니야. 라고 말해야 되는 거지. 그럼 질문. 여기서 유상계약의 조건이 뭘까요? 선생님 아까 법질문 나오면 조건이 있으면 좀 중요하다 그랬어. 유상계약의 조건은 뭐야? 결국 뭐 해야 한다? 그렇지. 주고받아야 한다.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된다. 이게 유상계약의 조건이라고요. 나머지 계약들은 뭐 하지 않는다? 주고받지 않는다. 그래서 뭐가 아니다? 유상계약이 아니다. 괜찮니? 넘어가 볼게요. 보증계약에 대해서는 이제 지문이요. 보증계약에 대해서는 보증인 보호를 위하여 법적 규제가 적용된다. 보증인을 보호하는 법적 규제가 있대 얘들아. 우선 민법에 의하면 민법 동그라미. 민법 밑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범주 확인이라고 쓰세요.
민법 밑에다가요. 범주 확인이라고 쓰세요. 우리 지문은 그렇지는 않지만 얘들아 법 지문을 읽다 보면 법에 뭐가 있어? 법은? 이런 말, 옳지, 옳지. 이런 말 들어봤어? 위계가 있다는 말 들어봤어? 제일 상위법은 무슨 법이야? 헌법이잖아, 얘들아. 그 밑에 뭐가 있고요?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 뭐 명령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위계가 존재하다고. 그럼 그 위계에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한 법 지문인지가 중요할 수 있어. 그리고 같은 위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어떤 법 지문에서는 법조문에서는 얘가 법으로서 처벌이나 뭐를 할 수 있는데 조치를 할 수 있는데 다른 건 아닐 수도 있어.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간통죄예요. 간통죄 들어봤어요, 여러분? 간통죄 뭐예요? 맞아요. 선생님이 남편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랑 바람이 났어. 나. 내연남이 있어. 들어봐. 나의 내연남이 있다고. 선생님이 남편이 있잖아. 선생님 남편이 내가 바람 피는 걸 알았어. 그러면 옛날에는 나를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몇 개 있었어? 처벌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나에게 할 수 있는 법조항이 적용할 수 있는 게 2개가 있었어. 어떻게? 형법에서 나한테 뭘 할 수 있어요? 죄를 물을 수 있어. 어디 갈 수 있다는 거야? 감옥 갈 수 있다는 거야. 형법은 뭐 하는 거야? 감옥 보내는 거야. 어디에서 나를? 그렇지. 나한테 뭐 할 수 있어요? 나 손해났으니까 뭐 위자료 같은 거 줘라, 돈 줘라 이럴 수 있다고요. 맞아? 이렇게 2가지 법에 따라 나의 처벌이 어떻게 될 수 있어? 달라질 수 있잖아. 맞아? 2가지가 다 진행될 수도 있고요. 근데 뭐만 폐지된 거야? 우리 재윤이가 아까 폐지됐다고 했잖아. 2개 중에 뭐만 없어진 거야? 그래, 이것만 없어졌어. 그러니까 선생님은 바람 피면 어디는 안 가. 감옥엔 안 가. 근데 선생님 남편이 나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간남 소송을 할 수 있어. 소송할 수 있다고. 그럼 나 뭐 해야 돼? 남편에게 돈 줘야 되는 상황 벌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어느 법에 적용되는 항목인지 나눠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혹시 이런 말 나오면 우선 동그라미 해두고 보는 거야. 근데 저 경우에는 내연남도 돈을 지불해야 돼요. 내연남한테 소송할 수 있어요. 그걸 상간남 소송이라 한다니까?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손해낸 만큼 돈 줘야 돼요. 몰랐어요. 누굴 몰라요? 남편이 있는 걸 몰랐어요. 증명해야 돼요, 본인이. 그거 어떻게 증명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이 여자가 예를 들면 남편이 없다고 뭐 말했던 거. 예를 들면 미혼이라고 얘기했던 거라든지 미혼인 척 했던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이런 뭐 어떤 그런 정황들을 제시해야 돼. 그래야 자기의 무죄가 입증이 되는 거지. 잘 보고 만나야 돼. 그래서 알았지? 요즘에는 언니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얘들아 모를 수도 있어. 잘 보고 만나야 돼. 너네 정신 차려. 그래서 막 인스타 여러 개 만들고 이런 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잘 의심해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막 그걸 뭐라 그러지? 카톡? 멀티 프로필 막 이런 거 쓰는 애들 잘 봐야 되는 거야. 멀티 프로필 모르는 척하지 마. 난 쓰진 않지만. 아 그래? 저 쌤한테 써요. 저한테요? 왜요? 저한테 왜 그런 걸 하세요? 사실 안 써요. 아 그래? 멀티 프로필이라고 성화는 프로필 여러 개 만들어서 쓸 수 있대. 며칠 전까지 얘를 이상한 거 해놨어요. 아 그래?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한테 보일 땐 이 프로필로 보이고 어떤 사람한테 보일 땐 이 프로필로 보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근데 귀찮아서 나도 안 해요. 왜 말 안 했냐? 뭐를? 그냥 이상한 뭐가? 자기 푸사는 자기가 잘 못 보지 않아? 자기가 잘 안 보니까. 내가 푸사 이상한데 왜 말 안 했어? 그냥 민줄 알아. 자, 그래서 가봐. 민법에 의하면 보증계약을 할 때는 일반적 계약과 달리 일반적 계약은 이렇게 안 하나 봐.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조건이다. 아 조건이다. 동그라미 1번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동그라미 1번 2번 보증인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그럼 얘들아 2가지 나눈 거잖아. 보증계약과 일반계약의 조건이 다르네. 보증계약은 이 2가지가 있어야만 되는 거네.
맞아? 요거 두 가지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를 위반한 보증계약은 무효이지만 보증채무가 이행되었으면 아하 그럼 이걸 다시 두 개로 요거 안 된 경우 있잖아. 이거 두 가지 조건 안 된 경우 그럼 어떻게 된다고? 이를 위반한 보증계약은 뭐래? 무효래. 이거 없으면 무효해요. 이거 없으면 무효해요. 그런데 없어도 뭐가 되면 실행되면 유효해요 이 말인 거지. 없어도 나중에 실행이 됐으면 너 다시 돈 돌려줘 이럴 순 없는 거라고. 맞아요? 그다음 주채무자가 주채무자의 사업과 무관한 금전 채무이고 보증인이 대가 없이 주채무자에 대한 호의로 금전 채무이고 조건 나왔어. 호의로 아까 우리 성원이가 얘들아 재윤이한테 돈 빌려줄 때요. 뭐 그런 거 다른 거 없이 그냥 친하니까 친구라서 호의로 보증 계약을 한 경우에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도 제공된다. 그러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보호가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야? 사업과 무관한 금전채무. 이때만. 두 번째는 뭐요? 대가 없는 호의요. 이거 두 가지. 이거 두 가지가 있어야 뭐 한다고요? 이 법의 보호를 받는데요. 보증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보증기간은 3년에 간주된다. 그 다음 마지막은 아니구나.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주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인에게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나왔어. 경우, 분류. 어떤 경우라고?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주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인에게만 보증 청구를 이행할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강제 집행 대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채권자에게 증명하여 보증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지금 누구의 권리? 보증인의 권리. 뭐 하면 안 해도 돼요?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안 해도 돼요? 주채무자가 뭐가 있는 경우, 돈이 있는 경우, 그것을 뭐 하면, 증명하면, 그럼 뭐 하지 않아도 돼요? 채무를 이행할 걸 거절해도 되는 거죠. 맞아? 근데 그때 앞에 조건이 하나 있어. 어떤 조건? 채권자가 뭐 했을 때? 보증인에게 바로 돈 주세요 했을 때. 맞지? 그러나 읽고 이제 나중에 정리해 볼게. 그러나 보증인이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연대보증 특약이 얘들아 이러한 권리 어떤 권리? 이러한 지시어 나오면 의미 확인. 이러한 권리 어떤 권리? 거절할 수 있는 권리. 그렇지.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뭐 하는 경우?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포기하기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거를 뭐라고 불러? 연대보증 특약이라고 부른대. 연대보증 특약이라고 부른대. 이러한 특약은 한 보증인인 연대보증인은 이러한 특약을 한 보증인인 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곧바로 주채무 전액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럼 뭐 되면? 연대보증이 아니면 거절할 수 있고 연대보증이면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마지막 연대보증인에게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그럼 질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뭔데? 호의로 사업과 관련 없는 금전채무일 때 누구를 보호하는 거? 보증인을 보호하는 거. 그지? 이거 적용할 거야 말 거야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어떤 해석 방법을 따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위 법률 제2조가 그 적용 대상인 보증계약을 주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채무를 보증인이 이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럼 질문. 그럼 이 규정은 누구를 보호하지 못해? 보증인을 보호하지 못하지. 맞아? 그래서 그 입법 과정에서 연대보증인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입법 과정에서 얘들아 누구의 보호성이 연대보증인도 우리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의가 있었으니까 이걸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야. 연대보증인도 뭐 해야 한다? 보호해야 한다라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두 가지 경우로 나눠봐봐. 뭐 한 경우와 연대보증 한 경우와 연대보증 안 한 경우. 연대보증 안 한 경우에는 얘들아 이게 금전적인 거야. 사업과 관련되는 금전인 거야. 돈인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뭐 하기로 했어? 밑에 보니까 호의로 준 거야. 다른 이유 때문에 준 거 아니야. 이런 경우에는 나 뭐 할 수 있어요? 보호받을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대보증이 아닌 경우에 나 뭐 하면? 나는 보증인이야. 보증인이 뭐 하면? 주체 중요. 보증인이 뭐 하면? 주채무자가 갚을 재산이 있다는 걸 뭐 하면? 그렇지. 증명하면 뭐 하지 않아도 돼요? 보증을 하지 않아도 돼요. 보증 채무의 이행을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연대보증을 하면 어때 얘들아? 연대보증을 하면 어때? 이거와 상관없이 사실은 무조건 뭐가 돼요?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요걸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역사적 해석해야 된다. 연대보증인도 보호해야 된다. 이 얘기가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지. 맞아요? 7번 가볼게요. 연대보증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야. 주채무자에 대한 호의로 대가 없이 보증계약을 한 자이어야 한다. 아니죠. 보증계약, 주채무자에 대한 호의로 대가 없이 보증계약을 한 자여야 한다. 맞아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호의로 응. 대가 다시 권리를 포기한 자, 그냥 보증인이 아니고 우리 무슨 보증인 찾는 거야? 연대보증인 찾는 거야. 연대보증인에 대한 설명 찾는 거야. 그럼 1번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7번에 몇 번 쓰셨어요, 여러분? 5번 썼어요? 5번 썼어요? 5번을 가볼까요?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돈 빌린 사람, 돈 빌려준 사람이 말이야. 돈 빌린 사람에게 내 돈 줘! 라고 청구했어. 그 채권이 실현되면 그럼 그 채권이 실현됐다는 건 무슨 말이야? 돈 갚으면 맞아? 갚으면 더 이상 보증 채무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 맞아요? 왜요? 그쵸? 어디 있어요, 이 내용? 그렇지. 1문단에 있어요. 1문단의 중간 부분에 보면 뭐 있어요? 보증은 담보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주 채무가 소멸되면요. 보증 채무도 당연히 뭐 돼요? 소멸돼요. 그러니 주 채무자가 얘들아 채권자한테 돈 갚으면 뭐가 소멸된 거야? 주 채무가 소멸된 거야. 그러니까 뭐 하면 돼? 더 이상 보증 의무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겠지. 혹시 헷갈리는 선지 있었니? 선생님 이거 이상한데요? 5번이야. 4번 가볼게요. 채권자와는 보증계약을 하고 질문. 채권자와는 보증계약을 하고 여기까지는 맞는 말일까? 보증계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는 거야? 채권자와 보증인. 그러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하고 여기는 맞는 말이야? 맞아? 그 다음에 채무자와는 연대보증특약을 함으로써
채무자와는 연대보증 특약을 한대요. 연대보증 특약이라는 건 누구 하는 거예요? 연대보증 특약이라는 말 어디 나와 있어요? 자, 어디 나와 있어? 그 특약이라는 말? 그렇지, 그렇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밑에서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 부분 보세요. 그러나 보증인이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연대보증 특약이 보증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럼 보증계약에 뭐가 있을 수 있어? 연대보증 특약을 할 수가 있지. 맞아? 그러면 중요한 거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 얘들아, 보증 채무는 꼭 연대 보증 특약이 있어야만 보증 채무가 있는 걸까요? 아니죠. 보증 채무는 뭐 하면 돼요? 보증 계약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안에 연대 보증 특약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 그러니까 4번은 옳은 선지가 아닌 거지. 마지막 8번. 얘들아, 갑 밑에 뭐라고 쓸까? 갑은 무슨 자? 갑은 채무자야, 채권자야? 왜냐면 갑이 미술품을 공급하는 사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돈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 갑이 누구야? 그렇지, 채권자야. 그럼 을이 뭐가 될 거야? 채무자가 될 거지. 누구한테 부탁했어요? 병이요? 병한테 부탁했어요. 그럼 병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보증인이 되는 거지. 갑을병 이렇게 됩니다. 갑, 채권, 을, 채무, 병, 보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보증서 부탁했어. 자, 거기 중간 부분에 병은 을에 대한 밑줄 호의로 대가 없이 갑과 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건 성립하네요. 이에 갑이 을에게 예술품의 납품을 시작했고 을은 2년 동안 갑에게 그 대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2년 후 동안 갑이 예술품 1년에 1점씩 납품했는데 을 지급하지 않았어. 이에 갑이 병에게 미납금의 1,000만 원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갑이 누구한테요? 병한테요. 그럼 지금 채무자 두고 누구에게? 보증인에게 바로 지금 요구한 사항인 거지. 바로 요구한 사항인 거야. 그러면 나 잠깐만 질문. 바로 요구했을 때 원래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되지. 그럼 이때 병이 할 수 있는 일 뭐야? 이때 병이 할 수 있는 일 뭐야? 누구한테? 채권자한테 뭐가 있는지, 재산이 있는지. 아니지, 채무자지, 채무자. 채무자한테 뭐가 있는지, 재산이 있는지 뭐 해야 돼? 확인해야 되지. 그래서 만약에 채무자인 을이 뭐가 있으면, 재산이 있으면 나 뭐 할 수 있어, 병? 그렇지. 안 갚아도 돼요. 제가 갚아도 돼요. 제 돈 있어요. 해도 된다고. 맞아? 근데 만약에 연대보증을 지면 어떻게 돼? 연대보증 특약이 들어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 갚아야 되지. 맞아? 그럼 이제 선지 가봐. 1번. 갑이 납품한 예술품에 갑의 행위와 무관한 하자가 있어서 하자가 있어서 을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하자가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했어요. 계약 체결 시점에 을이 그 하자를 알 수 있었으면 아이고 하자를 알 수 있었으면 밑줄 알 수 있었으면 얘들아 우리 이거 아까 어떤 경우였지? 선생님이 은선의 집 사는 경우였지. 은선의 집 사는데 은선의 집이 비세는 줄 몰랐어. 그리고 사면 쟤 나한테 뭐 해줘야 돼? 손해배상 해줘야 되지. 내가 은선의 집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상황이면 뭐 해줘야 돼? 손해배상 해줘야 되지. 은선의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럼 이 계약은 어떻게 돼? 파기된다 그랬지. 맞아요? 그런데 내가 은선의 집이 비세는 줄 이미 뭐 하고 있었어? 계약 당시에. 알고 있었던 상황이야. 그럼 계약 파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손해배상 하여 안 해요? 없죠. 담보 책임 인정되지 않으니까 손해배상 없는 거야. 맞아? 그럼 1번 가봐. 손해배상 받을 권리 없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지. 2번. 갑이 납품한 예술품에 하자가 있어서 을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야. 을이
그 하자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얘들아 시기가 나온 게 아니고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답니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답니다. 그럼 계약은 유지예요? 계약 파기예요? 유지죠. 그럼 계약이 유지이기 때문에 대금 환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계약은 유지된 거라니까 내가 얘한테 돈 받고 물건 주기로 한 이 계약은 유지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약 파기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계약 파기가 안 되는 거지. 계약이 파기돼야 뭐 하는 거야? 환불해 주세요가 되는 건데 계약이 파기된 건 아니니까 나 그림 받고 돈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성환이 이해 갔어? 그래서 2번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 되는 거지. 3번 가보세요. 보증계약서에 병의 서명은 있어요. 서명은 있어요. 근데 뭐는 없어요? 연대보증 특약이 없습니다. 무조건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대보증 특약 없습니다. 을에게 강제 집행 대상 재산이 있음을 병이 갑에게 증명했더라도 얘들아 연대보증 특약 없으면 을 재산 있는 거 증명되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안 갚아도 되는 거잖아 보증인이.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 증명했더라도 병은 갑이 요구한 1,000만 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답 몇 번? 3번. 3번. 4번 어때요? 보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어. 에이! 계약서 작성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요. 연대보장 특약이 없습니다. 그러면 병이 을을 대신하여 갑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으면 보증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거 왜 그래요? 얘들아 원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조건 2개가 있어야 돼. 이래야 성립하는 거 맞아. 근데 만약에 못 되면 실행됐으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니까. 어디 있어요? 2번째 문단인가 끝에 있죠. 맞아요? 내가 원래 조건이 안 돼서 성립되는 게 아닌데 내가 다 실행해버렸어. 그럼 이제 물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4번 맞는 거 틀린 거? 맞는 거. 5번 보증계약서에 병의 서명도 날인도 없어요. 근데 연대보증 특약이 있다네요. 근데 얘들아 연대보증 특약이 중요해? 안 중요하지. 왜? 그 앞에 보증계약서의 조건, 실행 조건이 실행됐어 안 됐어? 안 됐어. 2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이 중에 뭐가 없다고? 서명 날인이 없다고. 그럼 이 보증계약서는 뭐야? 그러니 뒤에 지급할 의무 없는 거지. 맞아요? 따라서 5번도 맞는 말. 답은 몇 번? 3번. 뭐 해야 돼요? 경우가 경우가 나눠져 있고 이 경우들을 잘 정리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됐죠? 9번에는 5번입니다. 나머지 문제 다음 시간에 다 풀어오세요. 화법까지. 여기 다요? 당연한 거다. 너네 야! 이거요? 아니 2회차 요거 수능. 아이 45번까지. 이거 다 하는 거야. 아니야. 한우에 45번까지. 대신에 얘들아 45번까지 각자 풀면 50분이면 풀잖아. 진짜요? 맞지?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하는 거야. 시간 상관없고 한꺼번에 안 풀어도 상관없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지문 진짜 꼼꼼하게 읽어서 선생님이 내용 물어봤을 때 내용 말할 수 있도록 공부해 갖고 오시라고요. 제발. 천천히. 알겠지? 안녕히 가세요.